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의 경제 독립 기념일,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런 표현보다는 요즘에 예전부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달성한 분도 계시고 지금 달성 중에 있는 분도 계신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경제 독립일, 경제 독립 기념일, 일단 독립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독립 기념일, 광복절 이런 일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은 언제인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겠죠. 벌써 경제적 독립을 이룬 분도 계시고 앞으로 향후의 독립을 이룰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부자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는 상대적인 게 많다 보니까 1억이든 3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0억, 50억, 100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 시골에서 하시는 분은 있죠. 시골의 집이 보통 한 5천만 원 이렇다 하더라도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면 한 월 100만 원 정도여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본인이 근로소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에서 월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나오시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200만이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간에 근로소득으로 지금 현재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 소득만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체 소득이든 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언제쯤 경제적 독립이 가능합니까? 벌써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막연한 것만 있죠. 책이나 기타 등등에서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현금 흐름,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독립기념일을 현실화시키려면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인식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하고 저축해서 자산소득의 원천인 종잣돈을 마련한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지금 매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종잣돈 마련이 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경제적 독립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단계는 누구나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필수적인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경제적 독립 기념을 위한 계획을 월 분기별로 그리고 연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우면서 보통은 한 3년에서 5년, 짧게는 한 2년, 3년 이렇게 걸리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할 때 너무 근검절약하다 보면 있죠. 본인이나 가족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월별로, 분기별로 있죠. 본인과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속성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너무 있죠. 아끼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부터 해가지고 연로라는지 여러 가지 주위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월 단위나 분기 단위 혹은 연 단위로 있죠. 본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너무 큰 보상보다는 적절하게 힘을 내는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가족 간에 있죠.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은 아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죠.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어느 정도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자산소득의 목표 금액을 즉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한 300만원 정도라고 가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300만원이라는 이 수입이 들어오려면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있죠. 한 11, 2억 최소 10억 이상 정도의 상가를 구매해야지만 월 300 정도의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0억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죠.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있죠. 아파트로 불리고 나서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등 있죠. 리스크가 큰 그런 쪽에 투자를 하거나 베팅해 가지고 힘들게 모은 종잣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액이라도 자산 소득을 한 개씩 늘려나가는 방법이 좀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창기에 아주 작은 소액이라도 예를 들면 한 5천만원 정도가 있으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오피스텔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에 분양하는 것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한 50 정도, 이래서 6% 정도 수익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잘 찾아보시면 한 5천만원 가지고 30만원에서 5천만원 이런 오피스텔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대시민 영상에서 오피스텔이나 집합상가, 특히 집합상가는 투자를 하지 마시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시는데 좀 신중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피스텔도 그와 유사하게 좀 투자에 신중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투자해서 오피스텔은 투자를 좀 비추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5천만원짜리를 한 7개 정도 이렇게 구매했을 때 40만원 잡았을 때 한 300만원 정도의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천만원의 종잣돈은 제가 볼 때는 일반 직장인 같은 건 한 3년 정도, 길게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근검절약하면 모을 수가 있는 이런 금액입니다. 물론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크게 봐가지고 희소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죠? 역 가까이에 거기에 얼마만큼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희소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오피스텔 내에서도 오피스텔 같은 보통 이래 하나의 큰 건물이 오피스텔이면 최소 100개 내지는 뭐 한 200개 이상 300개까지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럼 이 300개 중에서도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이 오피스텔이 얼마만큼 희소성이 있는가, 요 내에서도 얼마만큼 희소성이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월 관리비 이런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역세권 인근에 희소성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찾아볼 수 있는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정도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이다. 월 300만원으로 우리 3인 가족, 4인 가족이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면 월급 외에 300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10억 내지는 12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억, 12억을 모으기 위해서 5년, 10년, 15년 동안 너무 근검절약하다 보면 가족이나 모든 구성원들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소액이라도, 액수가 비록 20만원, 30만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이런 자산 소득을 한 개씩 늘려나가는 이 방법이 중요하다. 한 번이라도 실천해 가지고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뜨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시작하게 되었고, 제 지인 중에서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월세가 아파트형 공장인데 한 40만원 오피스텔 가진 분도 계십니다. 40만원 정도 나오는 걸 지금 벌써 한 10년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원금은 원금 횟수는 다 끝이 났고, 초창기에 구입했던 그 자금에서 지금 매매 호가도 거의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면 그 정도 금액을 이렇게 반환받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기억으로 한 4천만원 정도에 구입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년이면 그건 한 500만원이니까 10년이니까 벌써 5천만 했죠. 원금을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죠. 너무 큰 금액, 내가 목표라는 금액이 300만이라 하더라도 있죠. 이 300만이 되는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사업체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있죠. 이 사람이 지치게 되고 보통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마다 있죠. 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그 목표 금액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그만 거라도 있죠. 한 개라도. 그것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있죠. 자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 개씩 늘려나가는 방법. 이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공부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부는 종잣돈 모으기의 시작과 더불어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천력이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나 가능한 거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 어제까지는 월급만 받다가 다음 달부터는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이런 것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이 자신은 있죠. 시간만 가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너무 작은 이런 3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아니더라도 있죠. 처음에는 조금 소액으로도, 만일에 자기가 한 50억짜리 이 상가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한 10억짜리 내외의 상가라도 한 번쯤은 구입해 보시고, 그 다음에 50억짜리든 30억짜리든 50억짜리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시행착오도 많이 줄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제 개인의 경제적 독립 기념일 언제쯤 이루어질까. 너무 무원대한 목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